자원고는 이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연고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한방 연고나 하면은 자원고가 가장 마치 한의원 하면은 공진단 하듯이 가장 유명한 연고 중에 하나인데, 이 연고의 기원을 보면은 일단은 일본 처방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에도 시대의 한 외과 의사였던 분이 명나라 때 책을 보고서는 외과정종이라는 책에서 윤기고라는 약재가 있었어요. 윤기고라는 처방을 보고 향유가 비싸니까 향유를 빼고 일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기름, 호마유를 가지고서는 처방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향유랑 이제 호마유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돼지 기름을 좀 넣어서 처방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일본 쪽 처방을 공부하신 분들이 한의대 강의하면서 이 처방을 안내하면서 전국의 많은 한의사들이 이 처방을 사용하게 됐고, 약재 구성도 굉장히 편한 데다가 자극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드름부터 화상,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아토피, 피부염, 그냥 가려운데 벌레 물린 데부터 해서 그냥 대부분 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피부를 보습해주고 아무래도 천연적인 기름막을 형성해주면은 유리한 부분들 때문에 자원고를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일본에서 사용하는 호마유 참기름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참기름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꼭 요즘 한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본 참기름은 굉장히 일단 저렴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가격도 되게 싸요. 한 3만 원이면 막 몇 리터씩 살 수 있는데 튀김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반대로 국내 참기름 같은 경우들은 온열 압착을 하고 정제를 안 하기 때문에 향도 굉장히 강하고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참기름을 가지고서 국산 참기름으로 부침을 하거나 튀김을 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에서 썼던 호마유를 한국에서 한국산 참기름으로 만들어도 되냐, 이런 논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국산 참기름으로 만드는 방식들도 있는데, 정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냄새도 굉장히 강하고, 열을 안 가하고 약재를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캐리어 오일, 그러니까 어떤 약재를 전달하는 오일로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호호바 오일, 혹은 아보카도 오일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유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캐나다는 워낙 이제 풀이라든지 자연 경관, 그 다음에 오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키 산맥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나온 약재들로 비누라든지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서 본 오일들로 자원고를 만들면 어떨까? 마치 명나라 때 처방을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의사가 다시 좀 개량해서 지금처럼 유행을 한 것처럼 캐나다에 있는 굉장히 좋은 약재들을 가지고서는 자원고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자원고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원고는 일단 큰 약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가는 건 자초, 자원고 특유의 어떤 보랏빛 색깔들이 나오는 약재들은 이 자초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건조되지 않은 자연산 자초를 쓰면 더 좋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기름에다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건조된 자초를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귀, 당귀는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약재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당귀가 같이 들어가고요. 저는 일단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스윗 글라스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갖고 온 좀 향기를 더 낼 수 있고 향균 작용들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풀들을 더 같이 가미해서 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일인데요. 그 캐리어 오일을 이제 어떤 걸 쓰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이스가 되는 캐리어 오일을 참기름이 아니라 아비시니안 오일이라고 해서 피부를 굉장히 모공을 막지 않고 굉장히 바르면 흡수도 빠르고 굉장히 좋은 초경량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캐나다산 오일을 사용을 해서 오늘은 자원고를 만들 거고, 참기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좋겠지만은 거기에 조금 더 그래도 벤프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스프루스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굉장히 좋은 냄새들을 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먼저 수치라고 하는데요. 세척된 자초들을 한번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자초들을 볶아서
건재 지반은 조금 더 수분을 날려주고요. 자, 잘 볶아준 잡초들은 다시 기름과 함께 우려낼 수 있도록 통에다 담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당귀도 역시 기름 없이 역시 초라고 하는 수치를 같이 해줍니다. 역시 초해준 수치한 약재들도 잡초랑 함께 통에다가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위트그라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되게 특이한 바닐라 향 같은 단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역시 스위트그라스도 좀 더 열을 가해서 수치를 해줄 거예요. 특히 스위트그라스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은 굉장히 좋은 냄새들이 나요. 여름에 발라주면은 모기라든지 유해한 벌레들한테 쫓아주는 효과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굉장히 좀 신성시하는 풀이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스머징이라고 해서 이 스위트그라스 같은 경우는 불태워서 좋은 향기를 내기도 하고요. 이 건조된 상태여서 그런지 불을 살짝만 줘도 뭔가 달콤한 향기가 나죠. 취한 스위트그라스도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약재들이 잘 섞은 다음에 열을 가하지 않고 일단은 오일을 넣어서 약재의 어떤 효능들을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황납이라고 하는 비즈왁스를 넣어서 연고 형태로 만들겠지만은 그 전에는 기름 성분으로 요 약재들의 어떤 유효 성분들을 기름으로 추출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일주일간 상온에서 추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왁스를 넣고 다른 에센셜 오일을 넣은 다음에 자원고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요 추출된 약재들을 가지고 진짜 연고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